예, 안녕하십니까, 박사홍입니다. 예, 저는 오늘 우리나라 학생들의 컴퓨터 정보 소양 및 컴퓨팅 사고력의 교육의 현황 ICRS 결과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제는 김영경 박사님, 상경화 박사님, 전성균 박사님, 최인선 박사님이 같이 해서 작업을 해주신 내용이고요. 저희가 지금 ICRS 2013부터 계속 그 국제 컴퓨터 정보 소양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데 올해는 그 ICRS 2018 2주기에 참여를 했고 그 결과가 발표된 해여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연구의 배경입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그 컴퓨터 정보 분야에서 그 혁신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교육 환경에서 벗어나서 어떤 이러한 그 컴퓨터 정보 이런 그 분야의 혁신을 어떻게 같이 반영해서 교육에서 좀 진행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학생들이 이런 컴퓨터 정보 소양을 얼마나 잘 하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연구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 옛날에는 그냥 컴퓨터 정보 소양 또는 뭐 ICT 활용 이런 방향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컴퓨터를 직접 사용을 해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문제 해결 쪽으로 조금 방향을 조금 더 맞춰서 이런 컴퓨팅 사고력 교육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좀 강조됨에 따라 그런 부분도 같이 연구 내용에 포함돼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학생들이 그 뭐 컴퓨터 정보 소양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는 어떤 이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이 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고 이러한 목적에 의해서 국제 컴퓨터 정보 소양 연구 이걸 갖다 저희가 ICIRS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지금 그 컴퓨터 정보 소양 연구가 출범하게 됐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1주기 연구인 ICRS 2013에도 참여를 하였고 현재 그 작년에 ICRS 2018 본검사가 시행이 돼서 그 결과를 올해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ICRS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게 되면은요, 그 이 ICRS 검사는 그 국제 성취도 평가 협회 있는 IEA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이 주관을 해서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영역으로는 컴퓨터 정보 소양, 기존의 그 ICRS 2013에서는 컴퓨터 정보 소양만을 봤었는데 작년에 시행된 그리고 현재 진행된 그 ICRS 2018에서는 컴퓨팅 사고력 영역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평가가 진행이 되었고 본 검사는 컴퓨터 기반으로 모든 과정이 다 컴퓨터 기반으로 진행이 되는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 문항은 실제 상황에 기반을 해가지고 선다형, 구성형 그리고 저작형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CIRS 2018 그 연도별 그 추진 계획을 잠시 보게 되면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해서 5년간 현재 진행이 된 그 준비된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보게 되었는데 처음 2년간은 평가 틀 및 평가 도구 개발 작업을 하게 되었고 2017년에는 예비 검사 그리고 작년에 본 검사가 진행이 되었고 이에 대한 결과 분석 및 발표가 올해 진행이 되었습니다. ICRS 2018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말씀드려봤지 본 연구는 그 학생들의 컴퓨터 정보 소양 및 컴퓨팅 사고력을 측정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한 이러한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 맥락 정보들을 얻어서 그것을 근거로 어떤 연구 참여국, 우리나라를 포함한 연구 참여국들의 교육 정책 수립에 대한 어떤 기초적 활용을 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그 ICRS 2018에 총 12개국이 참여를 했고요. 다음에 벤치마크로 해서 뭐 러시아의 지방과 어떤 그 독일의 일부 지방이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가 도구는 이제 검사 모듈과 설계 도구로 볼 수 있는데 검사 모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 컴퓨터 사용 환경을 그대로 구현을 해서 검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수행 과제를 해결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총 7개의 평가 모듈이 정의되어 있는데 일반 과제와 종합 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총 7개의 검사 모듈이 사용되었습니다. 설문 도구 같은 경우에는 총 4개의 검사 도구가 사용이 됐는데 학생, 교사, ICT 책임자 그리고 학교장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작년이죠. 그 2018년도 9월부터 10월에 그 표집 학교들이 있는데 저희는 어떤 일정 기간 딱 날짜를 해서 하루에 한 것이 아니라 각 학교 사정에 맞춰서 일정을 고려해서 날짜를 택일하여서 시행을 하였고요. 우리나라의 경우 150개 중학교, 그다음에 중학교 2학년 대상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2,875명 그리고 교사는 2,159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제 국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학교 같은 경우에 2,000여 학교에 46,000명의 학생들 그리고 26,000명의 교사들이 참여한 좀 대규모 국제 비교 연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 틀이 크게 컴퓨터 정보 소양이 있고 그다음에 컴퓨팅 사고력이 있는데 지금 컴퓨터 정보 소양에 대한 정의를 좀 밑에 적어놨는데요. 컴퓨팅 정보 소양은 집, 학교, 직장, 사회에 효율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조사하고 생성하고 의사소통하는데 컴퓨터를 사용하는 개인의 능력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정보 소양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뭐 컴퓨터를 잘 사용하느냐 이런 걸 좀 뛰어넘어서 실제적으로 뭐 조사를 잘 조사하고 뭐 의사소통하는데 어떤 활용하는 능력을 같이 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정보 소양에 대한 평가 틀은 크게 4가지 주요 영역으로 나뉘는데 컴퓨터 사용의 이해, 정보 수집, 정보 생산, 그리고 디지털 의사소통 이렇게 크게 4가지 주요 영역을 기반으로 해서 각각의 하위 요소로 구분하여 현재 그 평가 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컴퓨팅 사고력입니다. 그 컴퓨팅 사고력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해결 가능한 형태로 형식화하기에 적합한 실세계의 문제 측면을 인식하고 이 문제들에 대한 알고리즘적 해결책을 개발 및 평가하여 해결책이 컴퓨터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의 능력으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라는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것을 컴퓨터로 저희가 뭐 이렇게 어떤 컴퓨터 사용하려면 이거 어떤 발생된 그 문제 자체를 이렇게 분절화시키면서 이걸 어떻게 뭐 반복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면서 그것을 실제 컴퓨터 안에서 구현해내는 능력 이것을 갖다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하였고 컴퓨터 사고력은 크게 문제의 개념화 그리고 해결 방안 운영 앞서 말씀드린 바같이 문제를 갖다 이렇게 쪼개는 느낌 어떤 개념화시키는 부분과 그걸 실제 적용해서 해결 방안을 운영하는 이렇게 2가지의 주요 영역으로 나누고 각자 거기에 필요한 하위 요소로 컴퓨팅 사고력 평가 틀이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도구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총 7가지인데 컴퓨터 정보 소양에서 총 5가지 모듈이 사용되었고 컴퓨팅 사고력에서 2가지 모듈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보시면 이제 추이 모듈이라고 있는데 추이 모듈은 ICIRS 2013과 같이 어떤 그 추이 변화를 보기 위해서 사용된 문항이 모듈이 3개가 되겠고 이번 2018에 개발된 신규 모듈이 2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정보 소양 같은 경우에 총 5개의 이 모듈 중에 2개 모듈이 임의적으로 학생들에게 배정이 돼서 학생들은 2가지 모듈을 보게 되고요. 컴퓨팅 사고력 같은 경우에는 이 자율주행 버스 그리고 드론으로 농사짓기라는 2가지 모듈이 개발되어 이 모듈 2개가 모든 학생에게 배정돼서 평가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설문 같은 경우에 결국에 이런 학생들의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 맥락변이 무엇이 있는가를 보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이 되었고 학생은 거기에 어떤 관계 분석에 필요한 내용을 주로 다루는 설문으로 제작이 되었고요.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역시 학생들의 그 ICT 및 제가 컴퓨터 정보 소양을 이제 약어로 CIA라고 표현을 했었고 그 컴퓨팅 사고력을 CT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런 컴퓨터 정보 소양 및 컴퓨팅 사고력에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서 교사분들한테 어떤 교수 학습에 대한 어떤 뭐 활용도라든가 이런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해서 설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올해 발표된 주요 결과입니다. 먼저 앞부분에 컴퓨터 정보 소양 평가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고 뒷부분에 컴퓨팅 사고력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정보 소양 같은 경우에 일단 뭐 점수가 많이 배열이 되어 있는데 이 점수는 기본적으로 평균 500점에 표준 편차를 100점으로 구성이 된 점수가 되겠고요. 우리나라가 542점으로 총 참가국이 뭐 12개국인데 그 중에
학생 연령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국가와 학생 참여율을 만족하지 못한 국가를 제외하고 이게 국제 비교다 보니까 나름 그 엄격한 룰을 가지고 있는데 그 규정에 따라서 그 두 가지 국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10개 국가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그 컴퓨터 정보 소양 평균 점수가 542점으로 전체 참여국 중에서 두 번째로 좀 매우 높은 성취를 보였습니다. 학생들이. 그리고 그 높은 성취 나라들 보게 되면은 덴마크, 핀란드, 독일 이런 나라들이 조금 높은 성취를 보이는 나라임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추이 변화에 대한 결과인데요. 이제 ICRS 2013과 2018이 얼마나 학생들이 발전하였는가 또는 뭐 어떤 그 추이가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보기 위한 결과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8에서는 542점이었는데 기존의 ICRS 2013에서는 536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6점 정도가 향상되었는데 통계적 검사를 했을 때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서 이게 어떤 실제적으로 많은 향상을 보였다기보다는 약간 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좀 더 합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이게 그 ICRS 연구는 뭐 오전 주기로 시작되고 또 많은 그 참고국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 2013하고 2018에 동시에 참여한 국가는 총 4개국이었는데 그 덴마크의 경우만 약간 좀 11점으로 해서 좀 유의하게 높은 좀 증가하는 것을 보였고 사실 뭐 독일 및 칠레도 뭐 상대적으로 점수가 더 떨어졌는데 실제로 그냥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좀 유사한 뭐 성취를 보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하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없이 그 2013하고 비교했을 때 추이에 변화가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낫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다음은 그 성취 수준별 컴퓨터 정보 소양 평가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쪽 오른쪽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이 있는 부분이 4수준이고 이제 4, 3, 2, 1 그다음에 1수준 미만 이렇게 되는데 이 4수준 학생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학생들이 9%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면은 높은 나라들이 뭐 덴마크 그리고 아마 이쪽 밑에 핀란드 이렇게 됩니다. 아마 지금 여기 배열은 가나다로 순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약간 좀 보시기에 좀 다를 텐데 그래서 뭐 핀란드,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 조금 열심히 하고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ICRS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 한 2% 정도가 그 4수준에 해당하는 학생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어떤 4수준 학생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상위 수준, 3수준 이상 학생들이 전반 좀 너무 4수준만 보기보다는 어떤 상위 수준 학생 비율을 좀 넓은 차에서 봤는데 이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3수준과 4수준 학생 비율이 41%로 다른 나라보다 좀 높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으로 덴마크, 핀란드, 뭐 독일 이러한 순으로 그 학생들의 그 상위 수준 학생 비율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ICRS 2018 전체 평균을 봤을 때는 21%인데 이래 봤을 때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는 상위 수준을 봤는데 여기서는 이제 하위 수준, 1수준 또는 1수준 미만 학생들을 봤는데 ICRS 2018 평균으로는 43% 정도였는데 우리나라는 28% 그리고 우리보다 좀 더 적게 나타난 덴마크가 17% 그리고 이제 핀란드, 독일 순으로 해서 어떤 그 1수준, 그 하위 수준 학생들도 우리나라가 비교적 좀 적게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 성취 수준별로 ICRS 2013과 2018을 비교해 봤는데 앞서 말씀드린 4수준과 3수준을 보게 되면 오른쪽이 2018 그리고 왼쪽이 201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수준과 3수준을 보게 되면 각각 5%에서 9%, 3수준은 30%에서 32%로 3수준과 4수준의 학생 비율이 조금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반대로 2수준에서는 36%에서 32%로 떨어졌고 그리고 1수준 밀반과 1수준에서는 그 비율이 똑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쪽 상위 수준 학생들은 조금씩 증가했는데 하위 수준에서는 여전히 큰 비율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 및 그 정책 방향을 좀 잡는데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컴퓨팅 정보 소양의 어떤 성별에 따른 점수 비교를 했는데
이거는 2013하고도 좀 비슷한 결과인데 우리나라가 남녀 성별에 있어서 39점이 차이 나는 걸로 해서 여학생들 보시면은 여학생 점수가 563점이기 때문에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훨씬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게 되면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여학생들이 훨씬 잘하는 걸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성향은 2013에도 동일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조금 이러한 갭을 좀 메꿔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추가적인 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가정 배경 변인에 따른 컴퓨터 정보사 평가 결과인데, 제가 그 지금 자료집을 내고 나서 PPT를 준비하면서 이게 지금 엑셀 시트가 파워포인트 안에 들어가 있어다 보니까 그래프가 나중에 오늘 확인해봤더니 좀 틀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체로는 조금 비교가 불가능하고, 아마 그 자료집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시면 될 텐데,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의 직업 지위 또는 부모의 교육 수준은 이 차이가 매우 낮게 나타나서, 지금 그림이 제가 안에서 조금 수정하다가 그 변형이 돼서 그 부분은 조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부모의 직업적 지위나 교육 수준에서는 차이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신에 가정의 도서 보유량은 한 중간 정도의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의 영향이나 그런 건 조금 덜 받긴 어떤 직업적 지위나 이런 건 좀 덜 받는데, 또 가정의 도서 보유량은 또 의미하는 바가 조금 다르게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은 조금씩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다른 나라 어떤 중간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많이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그 컴퓨터 정보 소양 어떤 문항에 대해서 약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국제 소양 뭐 국제 비교 연구가 보통 한 해 하고 나면은 어떤 문항을 하나씩 공개해서 이제 우리들도 이 문항이 어떻게 생겼는가 어떤 전문가들이 많이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 문항 중에 하나를 공개를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그 디지털 정보와 관련된 지금 밴드 경연 대회라는 밴드 경연 대회 이 모듈에 대한 일부 문항을 공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본 문항은 그 디지털 의사소통 영역의 뭐 정보의 책임 있고 안전한 사용이라는 요소에 관련된 문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항을 보시게 되면 이 가운데가 어떤 그 보니까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라고 되게 비슷한데 완전 똑같지는 않고, 요즘에 다양한 뭐 크롬도 있고 다양하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 어느 정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문항적 그 익스플로러 환경이 약간 좀 제시가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이 어떤 문항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학생들이 이 문항을 보고 거기다가 답안을 작성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몇 문항이 남았는지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총 소요 시간이 지금 뭐 현재 문항을 보면서 시간이 계속 줄어드는데, 과연 그래서 이 모듈을 푸는데 총 몇 시간이 걸리니까 학생들이 어느 정도 페이스를 조절해 가면서 자기 그 능력에 맞춰서 좀 문항을 풀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항을 제가 잠깐 보게 되면 이 아래 읽어보면은 뭐 여러분들은 컴퓨터실에서 공용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밀번호 박스에 이걸 체크하게 되면 어떤 위험에 노출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러면은 학생들이 뭐 학교 컴퓨터에서 이걸 체크하게 되면은 만약에 뭐 본인이 아님에도 다음에 하는 사람이 뭐 몰래 들어오시다 그런 식으로 이제 답을 기재하게 되면은, 이거 뭐 그 채점을 할 때 어떤 그 여러 가지 답안이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점수를 주게 되고,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 그 정보를 뭐 책임있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문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항은 컴퓨터 사용의 이해란 영역의 컴퓨터 사용의 기초인데 이제 비밀번호의 보안성을 높이는 뭐 서술 문항으로 그 선택을 하고 이유를 서술하는 것인데, 이쪽 아래 보게 되면은 뭐 어떤 비밀번호 두 가지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는 소문자로 뭐 FKY 언더바 뭐 365, 346 이게 적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대문자 F 뭐 YK 언더바 뭐 38 그 퍼센테이지 표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보기에 두 번째 거가 대문자가 써 있고 특수 문자가 써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안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해서 체크를 하고 답을 주면은 되는. 그래서 현재 뭐 지금 보여지는 부분이 약간 조금 그 단순하기보다 약간 서술식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다음에 뭐 종합 문항은 뭐 여기 지금 표시는 안 돼 있는데 이렇게 뭐 여러분 밴드 경연대회죠. 뭐 여러분이 뭐 학교에서 이러한 그 뭐 밴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학생들을 많이 모집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걸 갖다 인터넷상에서 어떻게 포스터를 만들지, 포스터를 그리시오. 그러면은 어떤 그 프리젠테이션이 가능한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주어지고 여러 가지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자료를 주어져서 그걸로 활용해서 하면서
학생들의 어떤 그 의사소통 역량 및 이런 것을 평가하는 그러한 식으로 그 컴퓨터 정보 소양 평가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컴퓨터 정보 소양에 대한 소개였고요. 다음은 컴퓨팅 사고력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평가에서 이제 총 참여국이 12개국이었는데 이 컴퓨팅 사고력 같은 경우에는 각 나라들 상태에 따라서 뭐 이렇게 좀 참가할 수 있는 나라가 있고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신청받아서 했는데, 그래서 그 컴퓨팅 사고력 같은 경우에는 총 8개국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는 그 36점으로 현재 뭐 가장 높은 성취 수준을 보였고요. 그 다음으로 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등이 지금 그 다음에 어떤 성취 수준을 보여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어떤 컴퓨터 사고력에도 나름 조금 좋은 성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컴퓨팅 사고력 그 성취 영역별 분포 그래프를 작성해봤는데, 컴퓨팅 사고력 같은 경우에는 그 성취 그 영역별 성취 영역을 상위, 중위, 하위로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상위 영역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33%로 가장 다른 나라에 비해 가장 많이 나왔고요. 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뭐 덴마크가 23% 그리고 핀란드가 20% 등으로 그 두 나라들이 다음으로 조금 더 높은 상위 영역의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뭐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전체 한 18% 학생이 그 상위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컴퓨팅 사고력도 그 성별에 대한 비교를 해봤는데요. 아까 컴퓨터 정보 소양에서는 여학생들이 뭐 월등히 잘하는 성향을 보였는데, 컴퓨팅 사고력 같은 경우에는 남학생들이 조금 더 점수가 한 4점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남학생들이 더 잘하기보다는 남녀 학생이 좀 비슷하게 성취를 보였다 이렇게 보이는 게 낫겠고요.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다 그 남학생들이 조금 더 잘하지만 이게 유의하지 않은, 이렇게 포르투갈 한 나라 정도만 조금 유의해 보였는데 대체적으로 다른 나라들도 다 남학생들이 뭐 조금 유사하거나 뭐 조금 잘하거나 이런 식으로 거의 유상으로 나타났고, 이제 뭐 핀란드만 특별하게 좀 그 여학생들이 높게 나와서 이건 지금 뭐 어떤 저희 그 ICL 뭐 국제본부나 아니면 핀란드 나라에서도 이게 왜 그런가, 다른 나라하고 좀 다른 성향을 보였나 아마 또 세부적인 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와 같이 사실 여기 있는 숫자들은 거의 동일한데 지금 요 제가 내부에서 표에서 아마 조금 작업을 하면서 좀 그 표가 깨져서, 일단 CT 컴퓨팅 사고력 같은 경우에도 뭐 부모의 직업적 지위나 부모의 교육 수준에 있어서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로 우리나라에서는 나타났고, 대신 가정에서의 도서 보유량은 약간 중간 정도의,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중간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컴퓨팅 사고력 평가 문항에 대해서 약간 좀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는 문항과 같이, 보시는 것과 같이 어떤 컴퓨터 정보 소양하고 조금 다른 모양을 보이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는 그 사실 이게 뭐 컴퓨팅 사고력이라는 게 우리가 코딩은 아닌데, 지금 이 코딩 블럭을 사용해서 어떻게 그 컴퓨팅 사고력 문항이 구성이 되었는가 보게 되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코딩 블럭을 활용해서, 지금 사실 이게 지금 드론이거든요. 그래서 드론이 이 농장을 갖다 돌아다니면서, 여기는 지금 벼가 다 자라난, 벼가 맞죠? 예, 벼가 다 농작물이 다 자라난 농작물이고 아직 못 자란 농작물입니다. 그래서 이건 다 자란 농작물. 그래서 지금 여기 드론이 위치해 있는데, 드론이 이동하면서 다 자라난 농작물에는 물만 주고 약간 못 자란 농작물에는 물하고 비료를 동시에 주는 그러한 그 드론이 그렇게 작용할 수 있도록 이쪽에 코딩을 만드는 이런 문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코딩은 실행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작동을 드론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 코딩을 갖다 수정을 해서 과연 우리가 원하는 작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게 되면 학생들이 이 문항에 대해서 수정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이것을 수정함으로 통해서 뭐 문항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항의 특징은 요 콤보 버튼, 파란색 노트가 이게 콤보 버튼인데, 이걸 누르게 되면은 정말 이 드론이 움직이면서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막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문학 어떤 기술식은 한번 기술하게 되면은 그 변화의 내용을 볼 수는 없는데, 이 문항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진짜로 드론이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그리고 어떤 작업을 하는지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 접하는 학생도 매우 흥미있게 조금 접근을 하는 그 어떤
단순히 평가뿐만이 아니라 어떤 교수학습 층도 조금 가미되는 느낌도 있어서 이런 부분은 또 어떤 평가 영역에서 조금 더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조금 더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설문 결과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학생, 교사, ICT 담당자 그리고 학교장을 대상으로 ICT 담당자 학교장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는데 이제 그 학생 설문 중에서 먼저 ICT를 사용하는 비율, 특히 이제 활용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는데 ICT를 매일 사용하는 학생들의 비율을 조사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주제로 먼저 그 학습 관련 학교에서의 학습 관련 목적하고 학교 밖에서의 학습 목적을 먼저 잠깐 좀 보게 되면은 학교에서의 학습 목적으로 ICT를 사용하는 우리나라 학생은 중에 전체 5%만 학교에서 매우 작죠. 목적으로 사용하는 나타났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18%, 그래서 전체 평균도 높지 않은데 그 와중에 우리나라는 더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학교 밖에서 학습은 어떠냐 봤더니 ICRS 2018 평균은 21%인데 우리나라는 10%로 여전히 조금 현저하게 조금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하고 학교 밖에서 어떤 뭐 학습 목적 말고 다른 것들은 어떠냐? 사실 뭐 저희 학생들이 뭐 그런 걸 많이 쓴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학교에서 전체적 세계 평균 ICRS 2018 평균은 29%인데 우리나라는 19%, 그리고 학교 밖에서는 전체 평균이 70인데 68%.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학생들이 많이 쓰는 것 같지만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 와중에도 우리나라가 좀 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ICT 강국으로서 뭔가 많이 활용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여전히 조금 덜 사용하고 있고, 특히 뭐 저희는 학습적으로 좀 더 잘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현저히 좀 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 조금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그쪽 나라 연구 자금을 얘기해봤는데 특히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좀 데마크가 조금 특별하고 좀 잘 많이 열심히 하는 나라인데 거기는 학교에서 1인 1 랩탑을 좀 지급하는 형식으로, 이거 갖다 뭐 학교에서 다 지급한다기보다는 학생들이 집에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와서 교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했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노트북을 뭐 정부 지원금으로 줬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인 더 연구가 좀 필요한데 그런 식으로 조금 학생들이 ICT 환경에 좀 더 잘 적응이 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더 연구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수업 활동에서의 일반 응용 프로그램 이용 척도랑 뭐 일반 응용 프로그램은 뭐 일반적인 뭐 워드, 뭐 엑셀 뭐 이런 정도 수준이 되겠고, 뭐 전문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면 뭐 엑셀 뭐 또 뭐 통계 프로그램 또는 뭐 미디어 프로그램 이런 걸 얘기하게 되는데, 지금 이 PPT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게 조금 뭐 이렇게 뭐 음영을 바꾸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엑셀이 들어가서 이 표가 조금 잘 못 나왔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요 척도 같은 건 맞는데 저희도 보면은 우리나라 점수가 지금 세계 평균보다 낮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어떤 일반 응용 프로그램하고 전문 응용을 사용하는 이런 비율이 어떤 국제적인 평균보다 조금 낮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사 설문에 있어서 그 교수 학습에서 ICT 사용에 긍정 및 부정적 영향에 미치는 대한 어떤 인식을 물어봤는데, 이것도 이 가운데 표는 약간 조금 잘못돼서 좀 보기 좀 그렇고, 이 숫자를 보시게 되면은 긍정적인 결과는 이제 평균이 50인데 49여서, 근데 또 여기 보면 이제 유의하지 않은 걸로 나타나서 거의 그냥 보통 정도, 긍정에 대해서는 보통인데 어떤 부정적 인식은 51점으로 그다음에 이게 유의 표시가 나왔는데, 그래서 약간 좀 교사들은 아직까지 교수 학습에 있어서 조금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연구를 조금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가에 대해서도 약간 조금 더 추가적인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교사 설문 중에서 그 ICT 도구를 대부분 또는 모든 수업에서 사용하는 교사 비율입니다. 근데 이건 또 의외적으로 어떤 뭐 워드 프로세서나 프레젠테이션, 다음에 스프레드시트 해서 생각보다는 또 조금 많이, 그래도 뭐 이쪽 뒤쪽은 조금 다른데 또 의외로 또 교사들이 응답하기로는 많이 쓰는 걸로. 근데 아마 대부분 요즘 수업이 프레젠테이션으로 많이 쓰고 다양한 ICT 기기를 사용하니까 좀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한다고 나왔는데,
뭐 실제적으로 뭐 약간 교사들은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막상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많이 쓰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조금 교사들의 어떤 인식차도 좀 있고 학생과 교사의 어떤 인식차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게 학생들이 직접 ICT 기기를 활용해서 뭔가 수업에 참여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그 선생님들이 어떤 본인이 약간 좀 활용하고 학생들은 배우는 측면이다 보니까 어떤 학생과 교사 간의 어떤 그 인식면에서 좀 차이가 있지 않는가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연구도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떤 학교 및 국가 수준에 대한 설문 결과인데 이 중에 약간 조금 특이할 만한 것은 어떤 그 코딩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독립 교과목으로 코딩이나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포함하고 있냐는 어떤 그러한 항목에 대부분의 나라들이 약간 조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어서 지금 많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어떤 뭐 코딩 또는 뭐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어떤 개발 어떤 컴퓨팅 사고력 관련된 교육을 모두 어떤 정규 교과 과정에 좀 포함시키고 있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지금 그 컴퓨터 정보 소양이나 컴퓨팅 사고를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 연구진 자체적으로 분석을 조금 해봤는데 아직 요 내용들은 그 2020 개족 교육 과정이 완벽히 적용돼서 학생들이 다 지금 적용된 과정이 아니라서 지금 아직 그 전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딩이나 또는 프로그램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라는 학생 질문을 했을 때 학생 중에 한 46.8%는 전혀 배운 적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었고 1년 미만 배웠다가 34.5%, 1년 이상 2년 미만이 11.5%, 2년 이상 배웠다고 한 학생들이 6.6%로 한 절반, 한 46.8%는 안 배웠다고 그러고 나머지 절반 정도의 학생들은 조금 배웠다 이렇게 좀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2학년에 있어서의 어떤 교과목 편성 학교 수를 봤는데 미이수한 학생을 보게 되면 그 학교의 그 비율을 보게 되면은 81.4% 그러니까 2017년도 다음에 2018년도에 85.3%의 학교가 그 중학교 그 과정에서 그 정보 교과를 편성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적어도 한 학생들의 한 30% 정도만 어떤 그 정규 교육 과정에서 컴퓨터 정보 수양에 대한 학습을 할 수 있었고 나머지는 그러한 교육을 아직 받지 못했다 이런 상황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그 2015 개정교육까지 완벽히 적용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아마 올해부터는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텐데 그 전이라서 아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국제 세미나에서도 좀 자료를 봤는데 이게 요즘 뭐 학생들이 뭐 ICT 뭐 네이티브 그죠 IT 네이티브 세대다 그래서 얘기를 해서 뭐 요즘 학생들은 정말 IT를 뭐 되게 잘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교육할 필요가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저희 연구를 보게 되면 코딩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컴퓨팅 사고 점수를 이렇게 비교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세로축이 이제 컴퓨팅 사고력 점수고 이게 어떤 교육 경험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육 경험이 많을수록 컴퓨팅 사고력 점수가 올라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학생들이 뭐 네이티브라고 해서 잘하긴 하는데 이게 냅둬서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학생들도 가르쳐야만이 학생들 어떤 컴퓨팅 사고력 점수나 이런 것들이 향상한다는 것 갖다 뭐 내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해서 꾸준히 연구하고 계획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학교에서의 뭐 어떤 정보 교과 이수에 따른 결과를 분석해봤는데 이거는 조금 다른 결과를 보였는데 컴퓨팅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컴퓨팅 사고력 점수는 교육 시간이 올라갈수록 점수가 올라갔는데 컴퓨터 정보 소양 점수는 없을 때 약간 더 높고 또 뭐 있을 때 계속 조금 어떤 컴퓨팅 사고력 점수가 보였던 계속적으로 승승하는 거에 비하면 조금 다른 성향을 보였기 때문에 왜 이런 성향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아마 어떤 이 컴퓨터 정보 소양에 대한 어떤 좀 다른 느낌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왜 그런가에 대해서 어떤 심층 연구를 좀 더 진행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모든 사회가 미래 지식 정보화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러한 그 최근에 나오는 핵심 역량으로서 컴퓨터 정보 소양 또는 뭐 컴퓨팅 사고력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꼭 학생들이 배워야 되는 어떤 그리고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학생들의 어떤 이런 컴퓨터 정보 소양이 함양될 수 있도록 어떤 정책적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국제적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어떤 학생들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뭐 ICRS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올해 그 작년 본검사를 치렀고 그에 대한 결과를 봤을 때 우리나라 학생들의 컴퓨터 정보 소양 및 컴퓨팅 사고력 점수는 뭐 평가 어떤 성취도는 조금 높은 수준이 아닌가, 상위 수준에 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와 또 다르게 어떤 학습 목적으로 ICT 사용이라는 측면을 봤을 때는 어떤 일반적인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낮게 나타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좀 더 다양하게 생각해야 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그 결과를 좀 다각적으로 분석을 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학생들의 컴퓨터 정보 소양 및 컴퓨터 뭐 사고력 함양을 위해서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고 어떻게 좀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야 될지 추가적으로 뭐 연구가 훨씬 더 진행이 돼야 되고, 앞으로 뭐 저희 연구소도 그렇지만 아마 다른 분야에서도 좀 많은 연구가 조금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